자, 경화여중 2학년 수행평가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자, 두 점이 있습니다. 이 점하고 이 점이 있는데 이거를 지나는 직선이 X축에 뭐라 그랬어 얘들아? 수직이다라고 했잖아. 그치? 그 예를 들면은 자, 이게 X축이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Y축이라고 한번 해보자. 자, X축에 뭐라고 했어? 수직이라고 했지. X축이 수직이라는 얘기는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돼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 알겠니? 그러면은 이 두 점이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이 직선 위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네. 그러면은 X 값이 뭐하다는 거 알 수 있습니까? 똑같다라는 거 우리는 알 수가 있겠지. 그쵸? Y 값은 뭐 다르더라도 X 값은 똑같아야 된다. 결론적으로 여기 있는 A-3과 3-2A가 뭐 해야 됩니까? 같아야 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A-3은 3-2A가 되니까 넘어오면은 3A가 6이 되고요. A는 얼마가 된다? 2가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으로 가겠습니다. A가 2입니다. 두 점의 좌표를 순서대로 한번 각각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어떻게 되겠어? A가 2니까 첫 번째 거는 마이너스 1,3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2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3번 문제. 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야. 직선의 방정식이 일반적으로 x나 y가 다 다르면 그게 1차 함수 형태가 되는 거야. 기울기가 0이 아닌 그런 상황. 근데 이렇게 x값이 만약에 같다 또는 y값이 만약에 같다라고 하면 그냥 x 이퀄 같은 거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뭐 1,3이고요 2,3 이렇게 y값이 만약에 같다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y 이퀄 3 이렇게 해주시면은 끝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x값이 같거나 y값이 같으면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뭐가 된다? 직방의 식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문제네요. 두 점이 있습니다. 지나는 직선이 Y축의 수직이다라고 했으니까 한번 그려보면은 이렇게 X축이죠. Y축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Y축의 수직이라는 얘기는 이런 식으로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즉, X축에 뭐 하겠어? 평행하겠지. 그러면 X값은 뭐가 이렇게 다를 수 있어도 Y값은 뭐 하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까? 같아야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 있는 3 플러스 4A와 2A-3이 같아야 된다. 그래서 3 플러스 4A라는 친구하고 2A-3이 같아야 되니까 2A 넘어오면 2A가 되고요. 3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6. 결론적으로 A란 뭐가 되냐? 마이너스 3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두 점의 좌표를 순서대로 한번 해보자. A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러면 3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9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A가 마이너스 3입니다. 그러면 3에서 마이너스 3을 빼기니까 6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9 이렇게 된다. 자, 두 점을 지나는 직방을 한번 구해보라고 했더니 누가 같은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어? y값이 같은 거 알 수가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는 답은 y는 뭐라고 하면 돼? 마이너스 9 이렇게 정답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1차 함수의 그래프가 있습니다. 1번 식이라고 선생님이 한번 해보고요. 2번 식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친구가 1번 그래프가 되고 얘가 2번 그래프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둘러싸이는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 이 넓이를 한번 구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 일단 삼각형이잖아. 삼각형은 넓이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 그 다음에 뭐가 되죠? 높이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지. 자, 밑변이라는 친구는 이제 이 길이를 우리가 밑변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 그쵸?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점은 2번 함수의 x절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는 이 점은 1번 함수의 x절편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 그치? 그래서 각각의 x절편을 구한 다음에 큰 거 빼기 작은 거 하시면 되고요. 높이는 이제 이게 높이잖아. 이게 높이가 되고, 높이는 그러면은 이 점의 좌표를 구해서 y 값이 바로 높이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그래서 하는 대로 한번 해볼게요.
두 1차 함수 그래프의 교점을 한번 구해보자라고 했고, 교점은 얘들아 뭐냐면 여기 있는 이 y값하고 여기 있는 이 y값이 뭐라고 놓으면 돼? 같다라고 놓으면 되는 거야. 왜 같냐? 당연히 이 점을 1번도 지나고 2번도 지나잖아.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x값도 같아야 되고 y값도 뭐 해야 돼? 같아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알아듣겠어? 그래서 자, 여기 있는 2x 플러스 4와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같아야 됩니다. 넘어가니까 3x가 되고요. 넘어가니까는 마이너스 3이 돼서 x는 뭐가 되냐? 마이너스 1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럼 x 이퀄 마이너스 1을 여기다가 뭐 대입을 해볼까? 마이너스 1. 그럼 y는 2가 되는 거 알 수가 있겠네.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1,2라는 점이 바로 이 교점의 좌표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1차 함수 그래프에 x절편의 차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x절편은 너무 간단합니다. 일단은 얘부터 한번 구해보면은 얘는 2번이잖아. 2번. 그쵸? x절편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 선생님이? y값이 0이 됐을 때 x값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뭐 0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2x가 마이너스 4가 되니까, 2번입니다. 이 친구. 자, 이 친구가 이제 0이라고 보면 되니까, 마이너스 x가, 넘어오면 x가 뭐가 되겠어? 1이다 라고 보면 되겠지. 맞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1번 그래프, 얘가 0이면 2x가 마이너스 4가 되니까, x는 마이너스 2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다. 그쵸? 그래서, x절편에 차라는 거는 큰 거 빼기 작은 거니까, 빼기는 항상 뒤에 거의 부호를 바꿔서 더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3이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넓이라는 거는 s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은 3이야. 3 곱하기 높이는 선생님이 y값이라고 얘기했죠? 2가 되겠네요. 약분되니까 답은 뭐가 된다? 3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자, 교점의 좌표를 구하라. 교점의 좌표라는 거는 얘들아 이렇게 y는 무엇 이렇게 돼 있을 때는 두 개를 갖다라고 놓고 여기서 x값을 먼저 구하고 그 x값을 이제 뭐 첫 번째 식이나 두 번째 식 둘 중에 편한 거에다가 대입해서 y값까지 구하시면 됩니다. 자, x값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xy 좌표를 구하면 돼. 알겠니? 그리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라는 게 뭐냐면 이게 지금 여러분 보실 때 뭡니까? 이게 일반형이 알겠지? 이때는 그냥 연립방정식이라고 생각하고 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5x 더하기 4y는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12가 될 것이고 여기서 2x 마이너스 y는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10이 되겠다. 그치? 그래서 여기에서 연립방정식 구하면 그게 바로 이 점의 좌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어요? 그러면 이 친구는 뭐 여기가 지금 4니까 여기다 또 4배하면 되겠다. 그쵸? 4배 해볼게요. 4배 하면 2는 뭘로 바뀝니까? 8로 바뀔 것이고 여기는 4가 곱해질 것이고요. 여기는 마찬가지로 40으로 이렇게 바뀐다라고 보면 되겠네. 그치? 자, 2개 더해보자. 2개 더하면은 13x가 없어지고요. 마이너스 52가 된다. 그래서 x라는 거는 마이너스 4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됐어? 그래서 x에다가 마이너스 4를 뭐 여기다가 요 둘 중에 아무거나 대입하면 됩니다. 여기다가 한번 대입해볼까요? 마이너스 4를 대입해볼게. 그럼 마이너스 뭐가 되겠니? 20이 되겠지. 그쵸? 마이너스 20을 넘겨오면은 4y는 마이너스 20이 넘어오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8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래서 y값은 뭐가 되겠어? 2가 된다라는 걸 구할 수가 있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4,2라는 점이 바로 교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1차 방정식의 그래프에서 y절편의 차야. 왜 그러냐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s는 2분의 1 곱하기 하시고요. 이 점과 이 점의 y좌표를 구해서 y절편을 구해서 큰 거 빼기 작은 거 하면 이게 밑변이라고 볼 수가 있겠다. 그치? 그 다음에 높이는 이렇게 얘를 높이라고 보시면 이 높이라는 거는 바로 뭐가 되겠어? 이 x값에 이제 마이너스니까 절대값이 길이가 돼야 되니까 그렇게 보면 되겠지. 그래서 y절편을 구해보면 y절편 x가 0일 때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3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x값이 0일 때라고 알겠지? 그럼 넘어가면 y값이 10이 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큰 거 빼기 작은 거 하면은 y절편의 차는 13이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2분의 1 곱하기 13 곱하기 여기 있는 값이 마이너스 4야. 절대값 씌워야 되겠죠. 길이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4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분하니까 2가 되고요. 최종적인 정답은 26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외심이다. 외심은 뭐의 줄임말이니? 외접원의 중심이 되겠죠. 그래서 외심에서는 어디까지의 길이가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까? 꼭지점까지의 길이가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이제 여기 두 길이가 이제 모두 같으니까 얘가 x면 얘도 x, 뭐 40이면 40, 25면 25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하나씩만 이렇게 합치면은 x 더하기 65가 뭐가 되니까 90이 되니까 x라는 거는 25도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네요. 방금 했던 것처럼 이제 외심이죠. 외심은 외접원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반지름으로서 당연히 이 8하고 x는 같겠지. 그래서 x값은 바로 뭐가 답이 되는 거 알 수 있어? 8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구해보라고 했거든? 그러면은 얘가 41도잖아. 맞죠? 여기가 지금 몇 도입니까? 23도죠. 그럼 이게 외심이니까, 외심은 얘들아 이등변 삼각형을 좀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는 각이 몇 도가 되겠어? 이 각이 23도가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 그쵸? 그럼 결론적으로 이만큼의 각이 몇 도가 되는 거야? 각이 64도가 된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 여기 있는 친구가 지금 이게 41도고요. 얘가 지금 23도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A라는 각은 두 개를 합쳐서 64도가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지금 외심이잖아. 외심은 꼭지각과 중심각에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2배다 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결론적으로 여기 있는 각이 몇 도가 되는 거 알 수 있어? 128도가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넓이 한번 구해봐라 이런 얘기잖아. 부채꼴의 넓이는 얘들아 간단하게 생각하면 너무 간단합니다. 어떻게 간단하게 생각하냐면 모든 부채꼴은 원의 일부야. 뭐의 일부라고? 원의 일부. 알겠니? 그래서 부채꼴의 넓이라는 거는 일단 원 넓이를 구해요. 원 넓이가 여러분 알다시피 파이 r 제곱이잖아. 그렇지? 네. 그 다음에 원의 뭐라고 얘들아? 일부라고. 일부. 어떻게 일부가 되냐? 360분의 중심각 이렇게 보시면은 그냥 게임 끝나는 거야. 이게 공식을 외울 필요가 없어. 여러분 알다시피 부채꼴은 어차피 뭐야? 원의 일부분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일단 원 넓이를 구하고 곱하기 360분의 해당되는 중심각을 분자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원 넓이 먼저 구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친구가 6이면 얘도 뭐가 되겠어? 6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래서 구해보시면 66이 얼마가 돼? 36 파이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이 얼마가 됩니까? 128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36 약분 이렇게 들어가면 얘가 10이 되겠죠? 약분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2로 약분하면 5분의 64 파이가 우리가 찾는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림에서 점 I가 삼각형의 내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내심도 마찬가지죠. 대표적인 둘 중에 내심은 이제 각이등분선의 교점이야. 그러니까는 바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이 각하고 같은 거지. 네. 20도, 35도, 55도잖아. 그렇지? 그럼 90에서 55도를 빼니까 x는 뭐가 되는 거 알 수 있습니까? 35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내저번에 반지름의 길이 한번 구해봐라 라고 얘기를 했고요. 내저번에 반지름 관련해가지고는 공식이 있습니다. 어떤 공식이 있냐면 삼각형의 넓이라는 거는 2분의 1 곱하기 내저번의 반지름 곱하기 삼각형의 둘레, 이러한 공식이 있는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몰라요? 이거 왜 이렇게 푸냐면은 이것도 너무 쉬운 거예요. 모르면은 바보 취급당하니까 절대 모르시면 안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 삼각형의 넓이를 한번 구해보자. 얘 같은 경우는 얘가 뭐니까 직각이니까 넓이 바로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죠?
뭐 2분의 1 곱하기 뭐 12 곱하기 5야. 12 곱하기 5. 약분하니까 6, 5 뭐가 되겠습니까? 30이다 라는 거 알 수가 있겠지. 그쵸? 그러니까 삼각형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뭐 밑변 곱하기 높이 2분의 1로도 구할 수 있지만 어떻게도 구할 수 있냐? 여기 내저번의 중심, 내심하고 이렇게 연결하는 거야. 선 세 개를 연결을 하고 나면 1번 삼각형이 있고요, 2번 삼각형이 있고요, 3번 삼각형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가 이 A, B가 원하고 접했잖아. 그렇지? 접점이거든? 접점이면은 원의 중심에서 이렇게 접점하고 연결하면 얘가 수직이 됩니다. 직각이 됩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이렇게 직각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러면 우리는 1번 삼각형의 넓이와 2번 삼각형의 넓이와 3번 삼각형의 넓이를 더하는 것도 바로 뭐라고 볼 수 있어? 삼각형의 넓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쵸? 그래서 1번 삼각형의 넓이부터 구해보시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뭡니까? 13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얘가 높이인데 높이는 바로 뭐냐면은 내저번의 반지름인 얼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2번입니다. 2분의 1 곱하기 하시고요. 밑변이 12가 되네요. 곱하기 내저번의 반지름 얼. 3번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얼 이렇게 될 것이고, 여기에서 뭐 여러분 보시면 2분의 1하고 얼이 다 뭐죠? 공통 수잖아. 그치? 그러니까 12분의 1 얼로 끄집어내면 13, 12a입니다. 13 더하기 12 더하기 5가 되는 거고, 얘를 우리가 A, B, C라고 한번 해보면 여기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될 것이고,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바로 삼각형의 뭐라고 보시면 됩니까? 둘레의 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쵸?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삼각형 넓이가 아까 30이었으니까 30은 2분의 1 곱하기 내저번의 반지름 곱하기 둘레가 지금 얼마냐? 25에다가 5까지 더하니까는 30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30, 30 바로 약분해버리고요. 2분의 1 넘어가니까 결론적으로 얼은 얼마냐? 2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마무리 하시면 되겠네요. 삼각형의 넓이가 여기 보니까 삼각형의 넓이가 85라고 줬어요. x 더하기 y야. x 더하기 y는 여기가 x, 여기가 y. 거기에다가 15만 더하면 바로 뭐가 돼버리니? 삼각형의 둘레가 돼버리지? 너무 간단해요.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 85라는 친구는 2분의 1 곱하기 내저번의 반지름 얼마입니까? 4 곱하기 그 다음에 둘레는 x 더하기 y 더하기 15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친구 약분합시다. 그럼 뭐가 되죠? 2가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곱하기니까 2 넘어가는 거야. x 더하기 y 더하기 5라는 값은 2분의 85가 될 것이고, x 더하기 y 값을 물어봤으니까 x 플러스 y 값은 5만 이렇게 빼주면 되겠죠. 2로 얘를 통분해주면 뭐가 되겠습니까? 빼기 10이 되겠네. 15예요, 15. 어디가 15? 15네? 15. 그러면 얘 뭐가 되겠어? 30이 되는 거 알 수가 있겠다. 그치? 그래서 정답은 2분의 뭐가 되겠어? 55가 우리가 찾는 정답이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수행평가 문제풀이 마치겠습니다.